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설전 시간입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김영우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뒤 3시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얻었던 이 20대 국회. 두 분 한마디로 좀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한계를 지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평가를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네. 것인데 대체로 국회를 평가할 때 그 법안 처리의 생산성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한 100여 건 정도의 법안을 처리하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출된 법안 중에 약 15,000건 정도가 자동 폐기되는 네. 이러한 아주 생산성이 아주 지극히 낮은 그런 국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법안 처리율 17대 국회가 55.8%였고요. 네. 18대가 51.1, 19대가 42.2, 이번 20대 국회가 한 36%가 이 정도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닌데 우선 법안 처리 제출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요. 처리 건수는 많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처리율은 낮지만 19대 국회에 비해서 처리 건수는 약 한 1,000건 이상 많이 처리는 하긴 했는데 네. 그만큼 제출이 많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마 많이 제출이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자동 폐기되는 그런 미처리 법률안이 많다는 것. 이건 국회의 생산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아직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뭐라고 제가 욕을 한들 제가 누워서 침 뱉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정치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의 그 갈등을 봉합하고 또 국민을 통합하고 또 하나로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기능을 못했고 진영 논리로 나뉘어가지고 네 편 나눠가지고 자기의 티끌은 보지 못하고 상대편의 티끌만 본 거죠. 그리고 중간에 20대 국회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네. 또 패스트트랙 조국 전 장관 조국 사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돌이켜 보면 내로남불 국회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 시절 생각 못하고 네. 야당이 여당 시절 생각 못하고 지금도요. 지금 이제 그 각 당에서 나오는 대변인 논평을 보면 사실 지금 여당의 논평은 과거 야당 네. 그렇죠? 야당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러니까 지난 보수 정권 여당이 했던 논평을 사실은 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되면 늘 야당에 대해서는 발목 잡지 마라. 일하는 국회 만들자라고 늘 이야기를 했고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독주하지 마라. 힘으로 숫자로 네. 밀어붙이지 마라. 협력해야 된다. 야당 없는 여당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똑같은 얘기를 사실 야당이 여당 되면 또 여당이 야당 되면서 네. 그걸 그냥 반복하는 그런 그 후진 정치를 사실 해왔죠. 20대 국회 죄송합니다. 예. 아니 분석을 참 잘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다사다난했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었고 패스트트랙 가지고 굉장히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고 그러면 조국 어떤 국면까지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20대 국회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해본 것이 여소야대일 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다당제 국회로 규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거의. 네. 그 다당제 국회에서 그 협치, 소통 이런 것만 잘 발휘가 될 수 있다면 양대 정당이 정말 아주 치열하게 충돌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아마 그렇게 좀 협치가 되지 않을까 잘하면 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다당제라고 하는 것이 더 독이 된 네.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은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 가장 좀 후회스러운 건 그 정치인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너무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말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만나서 대화하고 답을 찾아가는 게 정치인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그렇고 108명의 의원이 서로가 서로를 고소고발한 겁니다. 네. 이거 정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정말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네. 그래서 21대 국회는 말로 해야 되고 또 토론해야 되고 네. 또 생산물을 만들어야 되고 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그런 그 품격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20대 국회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을 못 받은 분, 또한 이제 김영우 의원처럼 불출마를 선언한 분을 제외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회관에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 20대 임기가 열흘 가까이 남았는데 의원회관에서 지금 방 빼기 뭐 이런 상황이 나온대요. 제가 요새 살 좀 빠졌는데 예. 제가 지금 한 20일째 혼자 방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사실 이삿짐 센터를 부르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그 매일매일 조금씩 짐을 나르고 있는데 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섭섭함도 좀 있어요. 제가 이제 공식 차량을 이제 렌트 회사에 반납을 했고 기간이 네. 다 끝났기 때문에 제 개인 차량을 이제 국회에 정식 등록을 해서 이제 그 차를 제가 직접 운전해서 요새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의원회관 지하 1층에 딱 세워뒀는데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지하 1층은 의원 전용 주차장이니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차가 뭐 이렇게 크고 좋은 차가 아니어서 그런지 네.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의원 차가 아닌 거를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그 저기 붙여놓지 다 않으셨나요? 있죠. 차 위에다가? 아니요, 다 그 국회 유리창 출입 위에? 다 붙여놨죠. 근데 차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고 차량을 샀단 말이에요. 예. 좀 자그마한 거를. 그래서 차만 보고 무슨 그 사무처 직원이나 국회 직원 차량으로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러워요. 내가 사실 국회에 좀 알아보려다가 그것도 이제 우리 비서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보면 대체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관행처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기가 5월 30일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2주 전인 한 5월 15일까지 좀 방을 빼달라. 예. 그렇게 이제 관행처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오늘 20일에 국회 본회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불출마를 했든 낙선을 했든 본회의가 20일에 예정돼 있는데 15일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국회가 아무리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좀 어쨌든 그 임기 마지막까지 잘 하면서 보장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새로 오는 또 의원들 당선자들을 위해서 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좀 지혜를 잘 발휘해서 네. 우리 김영우 의원님처럼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뭐 스스로 본인이 택한 길이니까 하실 말씀은 없겠지만 그래도 섭섭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자기 최선을 다하고 네. 나갈 수 있도록 국회 사무처가 그런 건 좀 관행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국회 사무처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온 사람 떠나는 사람 해줘야겠죠. 네. 이러다 보니까 민생당 최이배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방 빼라는 압박이 들어온다면서 약간 좀 불편한 심경까지 소셜미디어에 올려놨어요. 심경까지 또 직접 예. 쓰셨군요. 네. 근데 보니까 뭐 그 제가 이제 저는 여러 번 3번 겪은 일인데 요럴 때는 이제 그런 좀 혼란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어쩔 수 없다. 서로 이해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이제 이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의원회관별로 명당 자리가 있어서요.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번 뭐 역대 대통령들 방이 지금 인기라는데 김영우 의원 방은 뭐 얼마나 경쟁률이 높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명당 자리가 이렇게 왜 명당 자리를 찾아가나요? 글쎄 이걸 뭐 초선 의원밖에 안 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우리 3선을 하신 김영우 의원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이게 같은데. 참 재밌는 게 예.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정치인들이 귀가 좀 얇아요. 아주 소문에 약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풍수지리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인기 없는 방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가 감옥 가신 분들, 그분들 방은 조금 꺼려지고 대통령이나 이제 국회의장 방이 제일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선 때는 지금 신관이 없고 구관이었어요. 예. 그래서 말이 2층이지 206호였는데 거의 뭐 반지하 분위기더라고요. 예, 지대가 높다 보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초선 때는 제일 아래층 인기 없는 방이었습니다. 밖에 담배 피는 거 다 보이고. 그래서 이제 재선 때는 다행히 신관이 딱 들어서 가지고 이제 방 호수별로 굉장히 인기 있는 방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6층, 처음에 5층 좋은 방을 딱 찜을 했는데 네. 나중에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그 박근혜 의원님께서 그 방을 좀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입주를 못했죠. 결국 그 방에 다른 방으로 가면 제가 갔죠. 결국 그 방에 그분이
그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500 몇 올 거예요 아마. 대단한 인연이네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선수가 높은 분들이 이제 좀 우선권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선 의원 우선권이 좀 있죠. 그다음에 현재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우선권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근데 우리가 초선 의원이 지금 151분인가 이번에 됐죠. 이런 경우라면 이제 엄청나게 또 그 다선 의원님도 예. 그런 방으로 또 이주를 많이 하겠죠. 좋은 방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회관 배정을 할 때 소위 이제 명당 자리 뭐 말씀하셨는데 로얄층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좀 전망이 좀 이렇게 국회 광장 분수대가 잘 보인다거나 한강 쪽이 잘 보인다거나 이런 데로 해서 하면 6층에서 한 8층 정도가 대개 이제 말씀하신 다선 의원 이런 분들이 주로 차지하시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좀 가장 먼 쪽 이런 네. 쪽은 각 층에서도 또 초선 의원들이 이제 배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고 우선 전체적인 관행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국회 사무처에서 각 정당별로 의원회관을 이렇게 배정을 우선 하고요. 예. 각 정당 내부에서 또 자체 기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제 의석 방을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되게 저도 초선을 해보니까 저는 아주 저 구관에 오래된 방에 엘리베이터가 가장 먼 곳, 한강이 안 보이는 곳 이런 곳으로 이제 배정을 이제 받았죠. 이번에도 이제 대체로 이제 대통령 방, 국회의장 방을 말씀하셨는데 대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실에 쓰던 방 325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방을 누가 이번에 쓸까 예. 네, 관심일 텐데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복심 또 보좌관인 네. 윤건영 의원이 혹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윤건영 의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당선자한테 해봤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선배님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초선이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지요. 이렇게 하는데 아까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325는 권칠승 의원이 이제 지난번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마 이어서 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셨잖아요. 거기를 이제 서영교 의원이 이제 쓰도록 한다고 그래서 서영교 의원에게서 오면서 전화를 해봤더니 예. 일 물어봤어요. 삼선 됐다고 벌써 국회의장, 여성 국회의장을 꿈꾸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은 하네요. 꿈은 안 꿨지만 방 그거는 로비를 좀 하신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의원 방,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의원 방 배정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상임위 배정 문제잖아요. 힘들죠. 근데 보니까 어제 뉴스룸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방위원회 지원하는 의원이 1명이고요. 국토교통위는 49명이라고 그래요. 참 이게 슬픈 건데. 국방위원장 전임 저는 국방위원장. 국방위를 오래 했고 저는 국방위 4년, 외통위 6년을 했어요. 네. 근데 보통 예전에 국방이나 외통위는 이제 상원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4선, 5선, 6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18대 때 초선 딱 들어가가지고 국방위를 했는데 그때 그냥 김무성, 서청원, 홍준표, 뭐 심대평 이런 분들이 전부 국방위를 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다선 의원들이 하셨는데 왜 국토교통위를 다들 선호하냐 하면은 다들 지역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넓힌다, 다리를 예. 놓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재개발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토교통위로 이제 국토교통위를 선호하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천 또 연천 쪽이었기 때문에 군부대 지역이 많고 군 관련 민원이 많고 또 저는 또 국방이 좀 가고 싶었습니다. 예. 왠지 나라를 지켜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그래서 초선서부터 이제 국방위를 갔는데 모든 상임위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 또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상임위를 잘 배정받으면 좋은데 이것도 정말 힘듭니다. 가고 싶은 상임위 함부로 못 가요. 이것도 다선 의원들한테 밀리면 초선 의원들은 가라는 데 가야 됩니다. 거의. 초선 의원들은 그런 방 배정에서도 불이 네. 크고 또 배정에서도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국회의원 계속 하고 싶은가 봐요. 재선, 3선 막 다선하고 싶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 초선에 저는 이제 그 사회복지사이고 그 보건복지 분야에 좀 일을 하고 싶어서 네.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왔는데 그래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청을 했더니 당에서 뜻밖의 통보가 온 거예요. 당신은 국토교통위를 가라는 거예요. 뭐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네. 근데 저는 묘하게도 전반기 후반기를 전부 다 4년 동안 국토교통위만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예결위까지 예결위 중에서도 꼬신
이제 기수조정 소위 지금 네. 예산안 조정 소위라고 거기까지 하는 하셨어요? 그것까지 다 했죠. 네.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를 보면 굉장히 그 어려운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라고 하는 그 충청권에서 당선이 돼 왔기 때문에 당에서는 아마 이제 그에 대한 배려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초선 의원들에게는 별로 선택권이 없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돼서 저도 해봤습니다만 어떤 인기 상임위, 어떤 지역의 표가 되는 지금 뭐 교육위원회 같은 게 굉장히 인기라고 그래요. 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작은 학교의 민원들을 해결을 하면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그 어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가, 왜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정치 지향점에 맞는 상임위를 소신껏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누는 거로 한 건가요? 글쎄요. 또 후반기에 또 다른 분이 또 나서시면 그것도 뭐 보장할 수는 없지만 예. 저는 뭐 박병석 또 김진표 두 선배 의원님들 참 존경해요. 네. 우리가 당은 다르고 해도 두 분 다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정말 품위 있게 의정 활동 해오신 선배님들이고 본받고 싶은 분들인데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박병석 의원이 김진표 의원보다는 이제 연령은 적지만 선수는 또 6선 아닙니까? 예. 김진표 의원은 5선인데 아마 선수를 존중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경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 경선도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잘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일종의 뭐 또 자리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입법부의 수장 이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6선 의원이 된다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역시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박수현 전 대변인 답변 안 하는 건 동의한다는 거로 봐요. 알겠습니다.